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 제어 장치의 개발을 위한 모델 기반의 설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매스웍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크리스 키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대화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중에 언제라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며 본 웨비나가 끝날 무렵 저희 발표자들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만 오늘 미처 답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프레젠테이션 중반과 종료 시점에 간단한 서베이 작성을 부탁드릴 예정이니 잠시 시간을 내서 이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 웨비나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한 귀중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맥스웍스의 향후 방송을 개선할 방법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베이 화면은 안내 자막과 함께 팝업 창으로 열리며 서베이를 이용해 귀하의 의견을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모터 제어 시스템 부문 수석 엔지니어이신 젠스 소렌슨 씨와 매스웍스의 기술 마케팅 부문 노암 레빈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두 분께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젠스 소렌슨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제는 모터 제어 장치 개발에 사용되는 모델 기반 설계입니다. 먼저 웨비나 전반에 걸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터 제어 장치 개발을 위한 타겟 플랫폼을 잠깐 소개한 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노암 레빈 씨가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한 개요와 이러한 설계 방법의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 기반의 설계가 모터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집중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제어 시스템의 모델화, 시뮬레이션, 자동 코드 생성, 그리고 이 모델이 인베디드 타겟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기존 설계 방법들에 비해 모델 기반 설계 사용에 대한 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위해 작업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모터 드라이버 하나와 삼성 위상 변조 모터, 그리고 매틀랩, 시뮬링크 및 IAR 인베디드 워크벤치를 탑재한 P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브는 여기 좌측에 보이는 제어보드와 우측에 보이는 파워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도는 모터 드라이버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것이 파워보드고 여기 하단에는 제어보드가 있습니다. 파워보드는 입력부는 유니버설 HD 라인으로서 이것은 정류기를 통해 부스트 PFC 컨버터에 연결됩니다. DC버스는 380V DC를 통해 제어되고 표준적인 삼성 인버터로 입력됩니다. 인버터는 전격 전압 600V의 IGBT 6개를 갖추고 있으며 5A의 RMS 연속 상전류를 갖습니다. 파워 모듈로부터 나오는 출력은 축에 인코더가 탑재되어 있는 삼성 영구자석 모터를 통해 연결됩니다. 컨트롤러에는 위상 전류와 DC버스 전압 그리고 인코더로부터 오는 모터 위치 정보가 피드백됩니다. 제어보드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PC에 대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 제어보드에는 높은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절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프로세서이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DSP CM40X라고 부르는 이 프로세서는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정도 부동 소수점 연산을 지원하는 ARM 코텍스 M4 코어를 기반으로 240MHz의 속도로 동작합니다. 이 코어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둘 다 포함하는 384KB의 SRAM 메모리를 통해 연결됩니다. 램 블록은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들어갈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 사이클 없이도 최대 클럭 속도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드와 메모리가 둘 다 240MHz로 속도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또한 2MB의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SRAM을 부팅하거나 코드를 플래시로부터 직접 실행합니다. 또한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16KB의 캐시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서브 시스템인 이 프로세서는 14비트 정도의 16비트 ADC 2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변환 시간은 380나노세크로 이는 16채널을 샘플링하여 3마이크로세크 안에 변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코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디바이스는 하드웨어 가속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싱크 필터로서 이것은 시그마 델타 컨버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아무런 외부 부품 없이도 복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최대 4개의 시그마 델타 컨버터가 지원됩니다. 프로세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또 다른 기능은 20개의 DMA 채널로서 이들은 코어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클럭 사이클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PWM 블럭은 최대 12 이상의 K5 신호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I2C, UART, SPI, SPORT, 이더넷, CAN 및 USB를 포함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풀세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구현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 전에 모델 기반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매스웍스의 노암 레빈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젠스 소렌스 씨. 젠스 소렌슨 씨가 언급했듯이 저희의 모터 제어 시스템 설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모델 기반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좋은 대안입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쉽게 구현해 줍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는 시스템 모델화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오류를 감지하여 수정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는 여러 타겟 플랫폼들을 위한 코드 생성 기능을 지원하며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검증을 가능케 해주어 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주며 귀사의 제품의 최고의 품질을 보장해줍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가 어떻게 개발 프로세스를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보통은 종이문서로 된 요구사항들이 설계 단계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는 실현 단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테스트 단계에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 없으며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는 서로 다른 나라의 서로 다른 부서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요구사항의 검증을 위한 폐쇄 루프가 전혀 없으며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와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임의의 테스트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화들이 시스템 설계의 나머지 부분들에 반영되도록 보장해주는 메커니즘도 전혀 없습니다. 모터 제어와 같은 다분야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약점들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계적 부품들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설계 흐름을 갖고 있는 데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어 기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템 테스트를 끝까지 방치해둘 경우 오류를 찾아내 수정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차트는 그 비용이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가 진행될 때까지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요구사항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보다 무려 50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설계 및 코딩 오류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해서 오류를 일찍 찾아낼수록 그 수정 비용은 적어집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초기에 오류를 찾아내 수정하고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델 기반의 설계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귀사의 연구 및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귀사의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귀사의 모든 이들이 동일한 설계 소스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팀들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양이 됩니다. 단지 시뮬링크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귀사의 사용을 요구사항에 대해 검증하고 어떠한 요구사항 문제라도 초기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시스템 디자인을 시뮬레이션 요구사항으로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들은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사용하게 될 바로 그 테스트들입니다. 일단 설계가 시뮬레이션에서 만족스럽게 동작한다면 이를 타겟 플랫폼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기능이 모델 기반 설계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작업 코딩에 따른 오류가 사라지며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역추적이 가능한 지속적인 작업 흐름이 제공됩니다. 이는 수작업으로 코딩하는 기존의 접근 방법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귀하의 시스템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요구사항의 변화도 귀하의 코드에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변경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 소스 코드를 수작업으로 뒤져봐야 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한 새로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소렌스 씨가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귀하의 코드 전체를 프로세서 상에서 한 번에 실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타겟상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틀랩과 시뮬링크로 피드백됩니다. 이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는 통합으로서 코드를 독립형 시스템에 배치하거나 계층용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하드웨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양에서 구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경로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 및 표준들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실행 가능한 사양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개발 단계의 토대가 되는 하나의 진리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설계함으로써 신속한 가상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토타입 제작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은 수작업 코딩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귀하의 아이디어를 수작업으로 코딩할 때보다 짧은 시간 내에 실리콘상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사양 업데이트 사항들을 자동적으로 반영합니다. 설계와 동시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초기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보다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최종 제품은 설계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사양의 준수가 보장됩니다. 자, 이제 모델 기반의 설계를 ADSP CM40X 모터 드라이브 플랫폼을 겨냥한 모터 제어 장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델 기반의 설계를 이용해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레벨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거치게 되는 단계들을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모델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의 경우 모델화의 대상은 모터와 부하, 전력, 전자장치 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페이스의 모델화로 넘어가는데 센서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컨트롤러의 모델화로 넘어갑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삼상 위상변조 모터의 자속 기준 제어 FOC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1에서 3단계에서 작성한 모델들을 이용해 분석에 들어가고 시스템의 조정 및 구성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증 및 테스트로 넘어가서 시스템의 시간 응답이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정 작업과 함께 정상적인 테스트 환경에서 하게 되는 모든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이 시점까지는 모든 것이 오프라인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최종 단계는 임베디드 타겟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최종 테스트 검증을 통해 설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작업의 흐름과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의 모델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리듬 자체에 대한 제어가 포함됩니다. 이 모델을 입력과 명령으로 자극하여 나오는 응답을 확인합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디버깅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PC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액세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능이 만족스럽다면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의 C코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임베디드 타겟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어 알고리즘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터와 인버터는 실제 부품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종 단계는 예를 들어 실제 측정치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들이 예상된 것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델화는 모델 기반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좋은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시뮬레이트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속도 루프의 제어 역학이라면 모델에 인버터의 어떤 특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모델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일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구현물은 임베디드 플랫폼에 배치될 것이므로 모델이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단정도 부동소수점 연산을 지원하는 프로세서에 배치하고자 한다면 배정도 부동소수점 연산 기능을 이용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라이브러리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면 그 작업량이 상당해지며 모델의 품질도 원하는 만큼 높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모델들을 플랫폼 전반에 걸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범위를 정의할 때는 코드 개발에 사용되는 툴들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작업에는 매틀랩 시뮬링크가 매우 강력한 툴이 되지만
어떤 작업에는 기존의 C코드로 구현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모델 기반의 설계를 이용해 개발하고 어떤 부분을 기존 설계 방법으로 개발해야 적절한 사용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매스웍스 환경의 장점은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시간 도메인을 시뮬레이트하며 데이터와 결과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스웍스 환경의 취약점은 레지스터의 설정, 시스템 자원의 관리, 메모리 할당, 인터럽트 등과 같은 특정한 설정을 겨냥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IAR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듯이 기존 설계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C코드로 작업할 경우의 장점은 컨트롤러 특정 하드웨어를 쉽고도 효과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이며 레지스터의 설정, 시스템 자원의 관리 및 시간 스케줄링에서도 장점을 갖습니다. 반대로 C코드의 취약 분야는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 디버깅, 데이터의 테스트 시각화 등의 경우입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이 두 환경이 서로 훌륭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드 제어 알고리즘을 매틀랩 시뮬링크로 그리고 타겟 특정의 제어 기능은 C코드로 구현한다면 두 분야의 최고 장점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뮬링크가 생성하는 코드도 어느 정도까지는 특정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반영합니다. 시뮬링크는 저희가 ARM 시리즈 컨트롤러를 위한 코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단정도 부동 소수점 연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뮬링크는 임베디드 타겟의 주변 기기에 대해 알지 못하며 특정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레지스터들을 조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층을 도입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반 C코드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해 임베디드 플랫폼에 연결시켜 줍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층은 여기 이 슬라이드에 IAR 시스템으로 표시된 기존의 임베디드 워크벤치에서 수작업으로 작성된 C코드를 이용해 개발됩니다. 결국 플랫폼 독립적인 부분은 매틀랩 시뮬링크로 구현하고 플랫폼 의존적인 부분은 수작업으로 작성된 C코드를 이용해 구현하게 됩니다. 제어 알고리즘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해 임베디드 타겟에 연결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 플랫폼을 액세스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설계를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임베디드 플랫폼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레지스터의 설정, 인터럽트 서비스 및 메모리 할당과 같은 작업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뮬링크에서 처리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저희가 시뮬링크로부터 원하는 것은 플랫폼 독립적인 작업들의 처리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의 기능 모델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제어 알고리즘과 관련 있는 동작을 모방합니다. 이 기능 모델은 시뮬레이션과 디버깅을 손쉽게 해주는데 제어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구현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터 제어 시스템의 부품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삼상 위상 변조 모터로서 여기에 탑재된 정밀 센서는 제어 알고리즘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위상 전류 측정, DC버스의 전류 및 전압 측정 기능을 갖춘 파워 인버터가 있으며 끝으로 제어 알고리즘 자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속도 루프와 전류 루프, 자기장 정렬 및 PWM 생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델화해야 할 부품들로서 파란 박스들이 임베디드 타겟에 배치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시뮬링크에서의 실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최상위 다이어그램입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은 파워 인버터와 모터의 모델이며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은 측정 시스템의 모델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비롯해 컨트롤러를 하드웨어와 연결시켜주는 모델입니다. 붉은색은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뮬레이트 할 수 있으며 매틀랩 시뮬링크가 제공하는 모든 분석 및 디버깅 툴들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설계가 만족스럽다면 이 모델을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이용해 임베디드 타겟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코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다른 코드와 함께 컴파일되며 그 최종 결과가 임베디드 타겟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형 파일이 됩니다. 이 데모에 사용되는 제어 알고리즘은 삼상 위상 변조 모터의 자속 기준 제어 FOC 알고리즘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주요 요소들의 블록도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위상 전류 및 회전자 위치의 측정 기능을 갖춘 모터인데
이 신호들은 제어 알고리즘으로 피드백됩니다. 클라크 및 파크 변환을 이용해서 삼상 전류를 토크와 자속 성분을 나타내는 DC 값으로 변환하는데 이를 ID와 IQ라고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측정된 회전자 각도와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각도의 사인값과 코사인 값을 계산합니다. 회전자 각도를 이용해 회전자의 속도를 계산하며 이는 속도 제어기를 위한 피드백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ID와 IQ를 위한 전류 제어기가 있는데 이들은 레퍼런스 값을 계산합니다. 역 클라크 및 파크 변환을 이용해서 이 레퍼런스 값을 다시 삼상 회전 값들로 변환하며 스페이스 레이트 변조기가 PWM의 턴온 및 턴오프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뮬링크에서의 제어 알고리즘 구현을 보여줍니다. 앞서 본 슬라이드들의 다이어그램을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 1:1 매치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위상 전류의 측정 및 인터페이싱이 있고 클라크 및 파크 변환이 있으며 인코더 인터페이스와 인코더 정렬이 있습니다. 회전자 각도를 이용한 속도 계산이 있으며 회전자 각도의 사인값과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삼각 함수가 있습니다. 속도 루프가 있고 두 개의 전류 루프가 있으며 역 클라크 및 파크 변환이 있고 끝으로 스페이스 레이트 변조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모델들로 완전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매틀랩에는 시뮬링크 범위, 코드 및 스크립트 디버깅,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같은 모든 디버깅 옵션들이 따라옵니다. 이 디버깅과 데이터 분석은 이번 웨비나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예제들은 여러 옵션들 가운데 몇 가지 불과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저희에게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 시뮬레이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스템 성능이 만족스럽다면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인베디드 타깃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라도 C코드에 내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터 제어 알고리즘 뿐입니다. 이것은 해당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서브 시스템을 우클릭한 뒤 빌드 서브 시스템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생성된 코드가 IAR 인베디드 워크벤치로 임포트되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시스템 설정, 애플리케이션 코드 등과 함께 빌트됩니다. 그 결과 인베디드 타겟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형 파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업 흐름을 요약해 본다면 매스웍스 환경에서 저희는 제어 알고리즘들을 개발했고 모터 제어 기능과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기능 모델에 의존했으며 일부 레거시 C 코드를 임포트했고 ARM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이용해 C 코드를 얻은 뒤 이를 IAR 인베디드 워크벤치로 임포트했으며 이것은 여기서 시스템 자원 설정, 시간, 스케줄링, 애플리케이션 코드,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실제 구현물과 연결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행 가능형 파일을 손에 넣었으며 이 파일을 인베디드 타겟에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타겟을 실행하기 위한 매틀랩 G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명령과 같은 명령들을 타겟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며 변수와 타겟도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GUI는 모터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데이터 스트림을 매틀랩 시뮬링크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듀티 사이클, 위상 전류 및 회전자 각도가 모니터링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데이터 스트림도 매틀랩 시뮬링크에 실시간으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샘플링 시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터 제어 시스템은 다수의 제어 루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역학은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류 루프의 시간 상수는 속도 루프의 시간 상수보다 매우 작습니다. 또한 샘플링 속도가 루프의 역학과 일치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두 개의 샘플링 도메인에서 동작하는데 하나는 10kHz 속도로 동작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1kHz 속도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10kHz 속도는 전류 제어에 사용되며 1kHz는 속도 제어에 사용됩니다. 시뮬링크에서는 서브 시스템이 실행될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되는 코드가 스케줄링을 처리하며 하나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기본 속도로 호출되어야만 합니다. 저희의 경우 기본 속도는 10kHz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저희는 모델 기반의 설계와 이것이 어떻게 타임 투 마켓을 앞당기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모델 기반 설계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모델화와 자동 코드 생성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 기반의 설계를 이용하여 두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시스템 모델화를 살펴보았고 자동 생성된 C코드가 어떻게 인베디드 타겟에 연결되는지 그리고 끝으로 오프라인과 실시간의 디버깅 옵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다른 웨비나를 듣고자 하시면 analog.com/webcas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온 질의 중 몇 가지를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젠스 소렌슨 씨. 노암 레빈 씨께도 훌륭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웹캐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들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서베이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서베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웹캐스트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설계 문제에 가능한 한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견해가 꼭 필요합니다. 발표자에게 질문하시려면 화면 아래쪽 Q&A 영역에 입력하신 뒤 질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 프레젠테이션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웹캐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받았던 질문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데모 구현은 수작업으로 작성한 코드와 자동 생성된 코드의 조합인데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절충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 시뮬링크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작성된 코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가장 짧은 개발 시간 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컨대 레지스터의 액세스와 같이 직접적인 하드웨어 액세스가 필요한 모든 일들은 C코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시뮬링크로 가져온다면 쓸데없이 복잡성만 키울 뿐입니다. 이는 모델 기반 설계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매틀랩 시뮬링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작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들에는 모델 기반의 설계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기능들이란 PID 컨트롤러나 스페이스 레이트 변조기 등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을 이용해 시뮬링크 환경으로부터 인베디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을 도와주기 위한 툴이나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이미 보여드렸던 접근 방식입니다. 제 시스템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기능 모델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기능 모델은 하드웨어 동작을 모방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시뮬링크로부터 하드웨어의 전환은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옵션은 SIL, 소프트웨어 인더 루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제어 알고리즘만을 C코드로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모터, 인버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을 포함한 모델 전체를 C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C코드는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형 파일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C코드를 디버깅하고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일을 오프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이것은 실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실시간 컴퓨터상에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매스웍스에서는 XPC 타겟이라는 제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서드파티 옵션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실상 모터제어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시에는 종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착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하드웨어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품 출시의 벽목지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델 기반의 설계는 어떻게 해서 개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네, 모델 기반의 설계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의 테스트에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모델화할 수 있다면 개발 및 테스트 작업의 대부분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검증만 실제 하드웨어에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설계자들이 하드웨어 개발로 바쁜 동안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모델 기반 설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스템을 모델화하여 검증하고 설계를 단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인데요. 최종적인 양산 하드웨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가 플랫폼은 사용할 수 있다면 시스템 일부를 타겟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타겟상에서 실행할 필요 없이 단계적으로 해낼 수 있으며 프로세서를 루프 검증에 사용하고 파라미터들을 시험 조정하는 등의 일들을 최종적인 양상 하드웨어가 손에 들어오기 전에 해낼 수 있습니다. 모델화만 잘 한다면 일부 프로토타입 제작의 필요성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노암 레빈 씨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웨비나에서 보여준 데모에 사용된 매스웍스 제품들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동 코드 생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모델 기반의 설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 인베디드 타겟들을 위한 저희의 코드 생성 타겟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의 인베디드 코드 제품은 주로 다른 매스웍스 제품 몇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터 제어 시스템에 어떤 제품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려면 mathworks.com/motor-control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를 이용해 바로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하나의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제 다음 프로젝트는 IEC 개발 표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 접근 방법이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은 정확히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 기반의 설계는 사양에서 구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흐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추적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계 표준을 충족시키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IEC 61508 같은 IEC 표준의 경우 매스웍스는 완전히 인증된 작업 흐름을 가능케 해줄 인증 키트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EC 표준은 물론 ISO 26262 같은 일부 ISO 표준들과 DO 표준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젠스 소렌슨 씨, 노암 레빈 씨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 들으셨다면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웹캐스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웹캐스트를 시청하시려면 analog.com/웹캐스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 웨비나는 테크온라인 2013년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매스웍스에 있으며 해당 내용과 견해에 대한 책임은 개별 강연자들에게 있습니다. 향후 웨비나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